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영상 촬영 준비와 촬영, 그리고 실제 편집, 거기에 자막을 넣고 음악을 골라서 편집기에서 어떻게 넣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소개 영상을 예로 영상 제작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실제 실습으로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채널 소개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채널 소개하는 영상을 제일 먼저 올리시잖아요.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되는 그 짧은 영상을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이고요. 이 이후에 실습으로 실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는 이미 개설을 하셨겠죠. 채널 이름을 지으셨을 거고, 채널 아트도 만드셔야 될 거고, 프로필도 잘 만드셔서 사진을 넣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까지는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소개 영상을 만들려면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나는 내 채널에서 어떤 영상을 다룰 거고,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 될 것이다 라는 채널 설명이나 소개를 간단하게 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30초에서 1분 분량, 그 정도 분량을 추천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글자 수로 세보니까 한 200자에서 400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한번 설명을 적어 봤는데,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더 재밌고 기발한 소개 문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200자가 조금 안 되는 분량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2배가 되면 1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일단 원고를 작성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촬영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특별한 장비,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구입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뭐 다이소에서 파는 삼각대, 셀카봉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화질이 1080p일 거예요. 1080p를 보통은 Full HD 화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4K는 울트라 HD 화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화질과 프레임 수를 맞출 거예요. 1080p에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핸드폰이 4K를 지원한다 그러면 4K에 30프레임으로 설정을 맞출 겁니다. 뒤에 30프레임은 무조건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을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용량상 30프레임으로 저희가 고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보시다가 나는 60프레임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그때 바꾸셔도 되니까 지금은 1080p에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촬영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가로로, 핸드폰을 가로로 놓고 그리고 삼각대의 구도를 잡은 다음에 촬영을 할 거고요. 촬영을 할 때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원고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외워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원테이크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원테이크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촬영하신다는 거예요. NG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편집할 때 편집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편집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어서 좋은데, 나는 자신이 좀 없다, 나는 한 번에 그걸 다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외울 수 있는 만큼 분량만 외워서 카메라를 보시면서 촬영을 하고, 끊었다가 다시 외워서 그 다음 문장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씩 끊어서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 때 자연스럽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요, 이렇게 핸드폰이랑 삼각대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삼각대는 이렇게 꼭 이거랑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안전하게 잘 거치될 수 있는 그런 삼각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핸드폰 세팅을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제 핸드폰은 샤오미 미 9인데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나 아이폰 핸드폰이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동영상 품질에 들어가서 1080p 30프레임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프레임, 4K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1080p 30프레임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그냥 자동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뒷면 카메라로 찍으시는 게 화질도 좋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앞면 카메라는 내가 보면서 찍기엔 좋은데 이게 화질이 아무래도 뒷면 카메라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뒷면 카메라로 찍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찍기 전에 가로로 놓고 찍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카메라가 위쪽으로 하게끔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구도를 잡기 전에 카메라를 잘 닦아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질이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저는 핸드폰에 광각렌즈가 있어서 광각렌즈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만들어 놓은 원고를 보면서 한 문장씩 외워서 한번 끊어서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컷.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봐야죠.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촬영은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촬영이 끝나면은 이 촬영한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야 편집을 할 수 있겠죠. 편리하게 컴퓨터로 파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USB를 연결해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윈도우 컴퓨터랑 연결하면 바로 파일이 옮겨지거든요. 맥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또 연결하면 바로 사진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바로 컴퓨터에 옮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나는 선 꽂는 게 귀찮다, 선을 꽂아가지고 설정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보내고 싶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end Anywher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 핸드폰에다가도 앱을 깔아서 설치를 해 놓으면 양쪽 간에 어떤 파일이든 아주 쉽게 무선으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 깔아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Send Anywhere라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구글 포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포토에 동기화를 시켜 놓으셔가지고 동영상을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초반에 한 번 정도 있고요.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4K 같은 경우는 확실히 4K 화질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컴퓨터로 오늘 찍은 동영상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꾸준히 계속 만들 거기 때문에 파일을 정리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 1일에 촬영을 한 촬영본이다. 그러면 200501 언더바 하고 채널 소개 영상 촬영본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게 뭐 영상이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촬영본 다시 1, 촬영본 다시 2, 촬영본 다시 3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넣거든요. 바탕화면이나 뭐 혹은 어디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다가 그냥 무작위로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찾기도 어렵고 편집할 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을 찍고 만들어 갈 때마다 파일을 일관되게 이름을 붙여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파일 정리법이 있다면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해봐야겠죠. 편집을 하려면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실 분들, 지속적으로 편집을 계속 하시려면 편집 프로그램 설치하셔서 컴퓨터에서 편집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쓰고 계시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그걸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편집 프로그램은 바로 이겁니다. 무료 프로그램 중에는 다빈치 리졸브 16 이게 윈도우랑 맥에서 다 쓸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웬만한 기본 기능들은 다 들어있고 워터마크도 없고 그래서 무료로 쓰시려면 다빈치 리졸브를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유료를 좀 써야겠다, 돈을 써도 괜찮다 하면은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을 쓰시는 게 좋은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도비 프리미어는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저런 강좌나 교육 영상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이나 어떤 이펙트들을 찾아서 쓰시기에도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좀 호불호가 있다는 거, 뭐 그 정도가 있을 거고요. 파이널 컷은 맥 전용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영화사나 이런 쪽에서는 파이널 컷을 많이 쓰고 맥을 가지신 유저분들은 파이널 컷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가격도 지금 보시면 프리미어는 월 단위로 24,000원 정도의 그 비용을 내야 된다고 홈페이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이시거나 뭐 교육자시거나 하면은 조금 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제예요. 369,000원. 한 번에 결제해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다빈치 리졸브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빈치 리졸브나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쓰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빈치 리졸브를 잘 배우시면 어도비 프리미어도 무리 없이 쓰실 수 있고 파이널 컷도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빈치 리졸브를 먼저 접해 볼 거예요. 다빈치 리졸브는 아래쪽 설명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켜기 전에 저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음원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 음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음악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무료라고 얘기하는 건 저작권이 없고 혹은 로열티가 프리, 저작권이 자유롭다. 커머셜 프리,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자유롭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는 이런 로열티 프리나 커머셜 프리 음원들이 풀려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음원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곳이죠. 혹은 내가 원하는 음악이 없다 이러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요 두 가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멘도라는 곳이 있고요. 프리 뮤직 아카이브라는 곳이 있어요. 요 두 군데는 로열티 프리나 커머셜 프리 음원들이 올라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음악을 들으시고 괜찮은 음악이 있다, 쓰고 싶은 BGM이 있다, 그러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아래쪽에 써놓은 CC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요걸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음원뿐만 아니라 어떤 영상물이나 어떤 저작권이 있는 그런 출판물 같은 경우에도 요런 라이선스가 다 적용이 되니까 요건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저작자 표시예요. 저작자 이름이나 출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이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음원을 다운받아 썼을 때 설명글이나 영상에다가 이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나 저작자를 표시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음원이 쓰이는 영상이 광고나 TV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영상일 경우에는 이 음원을 쓰면 안 된다. 유튜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시겠지만
영상 자체가 돈이 되는 영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채널 소개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게 영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영리 음원도 저희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경 금지. 요거는 저희가 3분짜리 음악을 받았는데 이거를 중간중간을 편집해가지고 뭐 한 1분짜리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요 표시가 있다면 이거는 중간중간을 잘라서 편집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요거는 2차 제작물, 그러니까 1분짜리 줄일 수는 있지만 이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3분짜리, 1분짜리로 편집을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라이센스가 붙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다운받으실 때는 요 CC 라이센스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작권이랑 관련 없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이트는 없어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유료 사이트입니다. 자, 유료 사이트는 뭐냐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음악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면 사운드 스트립, 요건 제가 쓰는 건데 한 달에 15불을 내면 여기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음원을 언제든 몇 번이든 어떤 식이든 사용할 수가 있어요. 15불이면 18,000원 조금 넘게 내고 있는데 한 달에 18,000원 정도를 내도 괜찮은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CC 라이센스를 막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건 저작권 프리 음원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거든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원하신다면 그 정도 금액을 내시고 이걸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곳으로는 요즘에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에피데믹 사운드가 있는데 아트리스트라든지 프리미엄 비트라든지 사운드위치라든지, 제가 뭐 유료 음원 사이트 해가지고 그냥 구글에 검색하니까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음악을 미리 들어볼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는 곳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건데 오디오 정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음원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은 곡당으로 받아요. 한번 돈을 내고 사면 그 음원은 언제든 자기가 계속 쓸 수 있는 음원이 됩니다. 대신 좀 비싸요. 한 곡당 한 2만 원대에서 뭐 4만 원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완전히 그 음악을 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무슨 영상이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시그널 타이틀 음악을 내가 사고 싶은데 오디오 정글에 적당한 곡이 있다 이러면 100번이든 200번이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오디오 정글에서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편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든 이 8가지 순서로 편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서에 따라서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 자, 다빈치 리졸브를 켜볼게요. 다빈치 리졸브는 블랙매직이라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한번 해봤던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 이름은 원펀치라고 해볼게요. 한 방이니까 원펀치. 첫 번째 영상 만들게요. 자, 다빈치 리졸브 첫 화면은 이렇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미디어, 컷, 에디트, 퓨전, 컬러, 페어라이트, 딜리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쓸 거는 에디트예요. 에디트를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화면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쪽에는 노클립인 미디어 풀, 이쪽은 미디어 풀 자리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영상들이 여기 올려질 거고, 이쪽은 화면이 보여질 자리고, 이쪽은 인스펙트, 그러니까 정보 표시창이고, 이 아래쪽에 큰 부분이 타임라인이에요. 일단 명칭은 그렇고 영상을 불러들여 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디어 풀 자리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임포트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를 불러들여 오겠다. 이걸 클릭하시면 촬영했던 파일이랑 제가 받아놓은 배경음악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이 폴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파일을 저장해 놓으신 그곳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 이 세 개를 동시에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게 바로 뜨실 거예요. 자, 이 클립은 디퍼런트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세팅에. 그러면 이걸 바꿀 것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젝트 세팅이랑 촬영 영상이랑 같게 만들 거냐는 건데, 자, 이걸 한번 체인지를 해볼게요. 체인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프로젝트 세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찍은 거는 1080에 30프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비디오 모니터링에는 60이라고 돼 있고 I라고 돼 있네요. 그럼 저희가 찍었던 1080p 30을 찾아서 이것도 바꿔줘야겠죠? 이것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이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1080p 30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왼쪽에는 저희가 불러들여온 3개의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쪽 화면에 나오네요. 이것도 나오고요. 이 음악도 나오고요. 자, 저는 2가지 버전으로 찍었는데 여러분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찍었다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끊지 않고 찍었다면 파일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꼭 2개의 파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찍은 영상의 개수대로 여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불러들여와 볼게요.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불러들여온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위에 쪽에 있는 영상 하나하나를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 타임라인은 이제 작업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위쪽의 영상을 아래쪽 작업대에 올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찍었던 이 비디오 테이프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제가 찍었던 화면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간단한 썸네일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음성 파형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비디오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뭐 컴포짓 모드가 노멀이고 오퍼시티면은 투명도가 100%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오디오를 클릭하면 오디오의 볼륨은 지금 0 기본이고요. 펜은 왼쪽 오른쪽 치우쳐져 있는 게 중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서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죠, 는 어떻게 잘라내는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아까 찍은 거지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아까 찍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자, 외웠었고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쓸 거고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죠. 제작법이 복잡하고 잘라내야 돼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예, 여기는 쓸 거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기는 필요 없는 한 번도 부분입니다. 다뤄보지 않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반복될 거예요. 저희가 저희 이렇게 촬영을 채널에서는 했으니까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자, 이거를 저처럼 끊어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외워서 하신 분들은 편집하실 게 없어요.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편집은 더 편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잘라내야 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 요 4개, 요 4개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 마우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속성, 요 면도날처럼 생긴 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건 바로 이 블레이드 모드입니다. 이 블레이드 모드예요. 중간에 2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요거 2개, 처음에는 요거 2개만을 가지고 편집을 할 겁니다. 이래도 충분해요. 자, 어떻게 잘라낼 거냐? 여기다 갖다 대면 화살표가 면도날로 바뀌면서 여기 선이 보이죠? 그럼 이 선부터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인사하는 데부터 필요하죠.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클릭. 잘라졌죠. 그러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선택된 부분을 우클릭해서 지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빈 공간이 남죠. 시작은 여기인데 여기는 빈 공간이 남았어요. 그럼 이 클립을 앞으로 끌어들여 와야겠죠. 그러면 시작부터 이렇게 됩니다.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아, 깔끔해요. 근데 이 뒤에는 또 외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을 다시 잘라볼게요. 자르고 어디까지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를 시작할 때까지만이에요. 그럼 이 블레이드 모드로 다시 클릭, 그리고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와서 여기를 선택하면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자, 델레트 할 거예요. 어머? 근데 여기가 또 비었어요. 그럼 또 이 부분을 끌어들여 와요. 자, 다음번은 여기겠죠? 다시 블레이드 모드를 선택하고 잘랐어요. 선택했어요. 그럼 이걸 지우면 다시 이걸 끌어들여 와야 돼요. 이거 자동으로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리플 델레트라는 게 있어요. 리플 델레트는 지우자마자 뒤에 게 자동으로 끌어들여 와서 빈 공간을 채워줘요. 이렇게요. 자, 처음부터 요 두 부분을 잘랐는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자, 여기까지 아주 깔끔하게 편집됐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쳐낼게요. 여기는 필요하고, 또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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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되나요? 안 그래요. 이걸 누르고 맥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일 거예요.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된 상태에서 리플 델레트를 누를 거예요. 지워지면서 붙었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했고요. 아, 이 맨 뒤에 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자, 여기 한번 했고는 필요 없었으니까 지워버리자고요. 네, 지웠어요. 근데 아까 보다 보니까 여기 눈치 보는 게 살짝 있었어요. 주제별로 한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자, 여기였죠? 약간 시선이 돌아갔어요. 요 시선이 돌아간 게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여기를 지울 거예요. 이때는 블레이드 모드로 당연히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일반 모드에서 요 표시 보이시나요? 요 표시가 생길 때 요 부분을 끌어 당겨 와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 부분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죠.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아, 뒤에 만들어 보세요. 이게 좀 짧죠? 만들어 보세요 하고 뒤에 약간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늘릴게요. 어디까지 늘리느냐? 아, 여기 자 하기 전까지 충분히 늘려 놓을게요. 뒤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이러면은 기본적인 컷 편집은 끝난 것 같아요. 정확히 28초 21이 나왔어요. 28초 21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플레이를 할 때 이 오른쪽 하단에 볼륨 게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볼륨이 가장 적당한 건 마이너스 6 정도예요.
마이너스 6 정도가 가장 높은 볼륨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느 정도 볼륨인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였어요. 한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올릴게요. 마이너스 6 정도가 돼야 되니까. 1 정도, 한 2 정도 전반적으로 좀 올렸어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네, 있는 올라갔죠? 영상 제작법이 보시면 복잡하고 이걸 어려우셨나요? 많이 올린다? 저희 채널에서는 얼굴 영상을 소리 한 커지죠?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네. 영상을 만드는 너무 많이 방법을 올라가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예, 좋습니다.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제가 지금은 오디오 1, 그러니까 이 트랙, 여기 오디오 1, 요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메인은 건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촬영한 영상이 많고 오디오 채널도 많다면 각각의 트랙마다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키우거나 또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디오 볼륨도 조절이 됐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음악을 입힐 차례죠. 제가 받아놓은 음악인데요. 요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음악이 영상에 비해서 굉장히 기니까 음악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 타임라인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어떻게 다시 늘리느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건 풀 익스텐션 줌이라고 해서 모든 클립을 다 볼 수 있는 비율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 중간에 있는 건 디테일 줌이라고 해서 세부 조정이 가능한 아주 적정한 비율로 확대해 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커스텀 줌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를 움직여도 되고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음악과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 자, 딱 조금만 들어도 너무 노래가 크죠? 그럼 노래를 좀 볼륨을 적게 해봅시다. 노래는 오디오 2니까요. 오디오 2 볼륨을 좀 작게 해볼게요. 이거는 정확한 정답은 없고 그냥 감으로 하시면 돼요. 듣기에 딱 좋은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유튜브에 같죠?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배경음악이니까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음악은 너무 좋은데요. 좀 분위기에 잘 안 맞죠? 그러면 이 음악은 빼고 다른 음악을 받아볼게요. 다시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끌어와서 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영상 좋죠?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좋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 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음악을 잘라야겠죠? 그래서 얘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러면 음악이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뚝 하고 끊기죠? 이 음악을 어떻게 부드럽게 끝나게 하느냐? 바로 요 끄트머리에 있는 요 클립을 잡고 쭉 당겨오면 요렇게 스무스하게 음악이 끝납니다.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끝낼 수도 있네요.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들어보죠. 돼요?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음악도 입혔고요. 편집도 했고요. 기본적인 작업은 다 알았어요. 이제 저희는 어떤 영상을 촬영하든지 컷 편집과 음악과 볼륨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자막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넣을 건데요. 이펙트 라이브러리 가면은 툴박스에 비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트랜지션, 타이틀, 제너레이터 이펙트, 오픈 FX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타이틀, 이 타이틀이 바로 자막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트랜지션은 화면 전환 효과, 오디오 트랜지션은 음향 전환 효과, 이건 자막이고요. 이거는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이펙트는 어떤 효과들, 그런 효과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FX 같은 경우도 효과들인데요. 블러나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오디오 FX는 음향 효과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쓸 거는 타이틀이고요.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틀입니다. 요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놓으면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영상 만들기, 한방에 정리. 이렇게 글씨를 쓰고요. 폰트를 잘 결정하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글자 간격을 좀 줄여줄 거예요. 너무 크네요. 이 정도로 해주고 글자 간격도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가운데로 옮겨줬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좋네요. 그럼 여기다가 딱 맞춰서 끝내고 이제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고 싶어요. 이름은 새로운 걸 불러와서 누구나 TV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폰트는 너무 여러 가지 폰트를 쓰는 것보다 한 가지 폰트를 쓰는 게 좋은데 제목이랑은 조금 다른 폰트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한 100 정도로요. 그리고 조금 내려서 하단에다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 뷰에서 세이프 에이리어라는 걸 ON 시켜주시면 이 자막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 선까지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요 정도 중간에서 멈춰 볼게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자, 여기까지만 제 이름이 나오고요. 이 다음부터는 같은 스타일로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만 바꿔줄게요. 초보자도 쉽고 편하게 영상 만들기 이렇게 해줘 볼게요.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 여기서부터 나오게 할게요.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까지 길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2분 30초 정도 화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스타일의 자막을 계속해서 추가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걸 계속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을 바꾸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용을 바꾸고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도 기술도 이 부분을 넣고요. 이걸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다음 자막을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는 내용을 주제별 정리된 영상 제작법 이렇게 써줄 거고요.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원하는 영상을 만드세요. 이런 내용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처음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처음에 나왔던 타이틀 자막이랑 똑같은 스타일로 영상 만들기 한 방에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두 번째 스타일 저희가 만들었던 하얀색 자막을 밑에다가 써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스타일로 자막을 동시에 쓰고 싶으실 때는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를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언급하거나 자막에 써주면 훨씬 구독률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비율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화면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글씨만 딱 까만 화면에 남는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이펙트 라이브러리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클립 끝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서서히 줄어드는 이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저는 딱 3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라서 플레이 헤드를 30초에 딱 맞춰놓고 텍스트 클립이랑 음악 클립을 30초에 딱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든 효과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는 걸로 영상 편집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놓고요. 딜리버로 가서 자, 마지막 이제 파일로 뽑아줄 거예요. 영상 파일로. 근데 설정을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희한테는 유튜브라는 설정이 아예 내장이 되어 있죠. 유튜브라는 설정에다가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원 펀치 첫 번째 영상 해가지고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냅두고요. add to 렌더 큐로 보내줍니다.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자,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스타트 렌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자, 파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끝났네요. 그러면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만들기 한방의 정리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제작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쉽고 편하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되고요. 주제별로 한 방에 정리된 영상 제작법을 보시고 부담없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채널 소개 영상 만들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 부담이 되는 일로 생각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는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